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개미TV의 애널리스트 엄길청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게 되어 있죠. 그 대가가 땀을 흘리고 또 건강한 소망을 가졌을 때 오는 대가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산업도 만들고 또 기업도 만들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직업의 세계도 만들어 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온 지구에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산업이며 기업이며 직업이며 거래, 뭐 창고, 매장, 뭐 이런 여러 일들이 지금 언제 다시 문을 열지도 모르는 이런 폐쇄 또는 중단, 뭐 단절 이런 충격 속에 지낸 지가 벌써 아마 반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을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뭐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도 보고 계실 텐데 금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그 착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상징적인 광물이죠. 네. 뭐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은 기술이 없고 물건이 없고 재료가 없을 때는 금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생활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금은 뭐 하나의 장신구이거나 또는 뭐 화폐 도구였거나 뭐 일부는 하나의 재산을 저장하는 도구거나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사실 주식시장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한 것은 뭐 주식이 이쁘고 좋아서 올랐겠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담아내야 되는 출구가 필요했죠. 그 출구는 뭐 제 기준으로는 주식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각 나라들이 당장은 이제 기업들의 부도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분들에게 이 돈이 좀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정도 돈을 지출하고 또 여기저기 그 방역비에 또 예산도 써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지금 현재도 풀고 있고 많이 풀었습니다. 이 돈과 사람의 심리 속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지요. 하나는 돈이 이렇게 많을 때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뭐 세상에 물건값 다 떨어지고 그랬다는데 뭐 주가도 떨어지고 저랬다는데 또 하나는 저 돈이 저렇게 흔하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오지 않겠는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라고 뭐 흔히 하시는 말씀, 인플레이션이죠.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뭔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많이 모여들어 있는 곳이 이 시간 현재 주식시장입니다. 뭐 기업의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의 발전 과정이나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아직은 미국의 다우존스나 뭐 여러 나라의 그 대표적인 주가들이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이나 뭐 우리의 코스닥처럼 신생 기업들의 기술주들은 이미 신고가에 와 있지만은 사실 경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 지수인 각 나라의 종합 시장들은 아직은 정상화되는 한 뭐 턱 밑에 정도는 와 있죠. 그런데 이 즈음에서 지금 특히 최근 한 열흘 사이에 국제 금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온수당
지금 1,9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40년 분석가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 보는 가격입니다. 그것도 이 대재앙 중의 말씀이죠. 저렇게 올라서 저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금이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뚜렷한 몇 가지의 그 심리가 있죠. 하나는 첫째, 돈을 믿지 않는 겁니다. 네, 돈은 이제 얼마든지 또 푼다 필요하면. 또 돈이 시천에 깔려 있다. 화폐에 대한 불신이죠. 화폐에 대한 그 간섭 때문에 그게 싫어서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아시죠, 여러분? 암호화폐라고. 네,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것들입니다만 가상통화라고도 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무엇의 통제를 피해 가려고 하고 또 어떤 염려를 혼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이 금을 이 시점에 사는 저 돈은 반드시 생활비에 쓰는 돈은 아닙니다. 반드시 잉여에서 나온 돈이겠죠. 또 하나는 저 속내에는 지금 반드시 증시는 몰락한다. 금융은 또 한 번 흔들린다. 공황은 다시 또 한 번, 공황 심리는 다시 온다. 이게 지금 금을 사는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이후에 금은 그럼 또 누가 사줄까요? 만일에 금융이 이렇게 다 몰락하고 만일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나면 금을 사줄 돈이 있겠습니까?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 다우존스, 미국의 다우존스는 10,000에서 20,000 정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2015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데 그 전까지 잘 오르던 금은 온수당 1,800달러였다가 2013년에,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만이었을 때 금이 1,800달러였다가 2015년 다우존스가 20,000이었을 때 금은 1,000달러가 됐습니다. 온수당. 네, 폭락한 거죠. 아마 이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우존스가 10,000일 때도 18,000인데 다우존스가 지금 26,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1,800도 못 넘기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나 보죠. 아무튼 최근에 금값은 한마디로 그냥 앞만 보고 달립니다. 금이라는 것도 사람이 사는 거고 또 수급이 있는 건데, 그러면 오르고 내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열흘 동안은 그냥 오르는 겁니다. 그냥 지금 특히 현재 1,900달러 위로 올라오는 이 장면은 그냥 아주 하이킥이라고 하잖아요. 대놓고 하이킥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 대명천지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의 결론이 나겠죠. 네. 금이 이기고 금융시장이 지든지, 아니면 금이 몰락을 하고 금융시장이 다시 새로운 면모를 보일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둘 다 어느 한쪽에 큰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금과 주식은 적어도 증시와 금은 현재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함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포트폴리오로 금을 좀 사놓고 주식을 좀 사놓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해칭이 된 거니까 반반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게 반, 지는 게 반인데, 그러나 수급량으로 보면 금이 이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에 비한다면 결국 해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금이 이기고 주식이 진다면 세계 시장은, 세계 경제는 다시 공황으로 가는 겁니다. 금도 또 어떻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요즘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내가 왜 하고 있나 여러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또 뭐 제 분야에서 요즘 저한테는 약간 후배되는 분 같던데, 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좀 신중했으면 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어느 자산운용사 사장이라는 분인데 돈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주식을 사게 해야 한다. 그래야 노후가 편안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의 문맹도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방송에도 하시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시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분은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그것도 뉴욕에서 공부를 했더군요. 회계학을 공부를 하고 또 자산운용회사에서 아마 펀드 매니저로 일을 오래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머리라기보다는 사고의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하여 젊어서부터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합니다. 저같이 재무 선생은 그 취지나 뜻을 금방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말을 매우 낯설어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이 재무 전문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네.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다 그 의미에 대하여 공동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넘치는 것에 대하여는 사실 서로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욕심이라는 것도 많이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무모함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민족,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돈이 벌리거나 모이는 것은 우리가 다들 축복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길거리에서 복권을 사고 또 행세를 이렇게 구하는 마음을 남에게 알리는 일은 우리는 사실 대놓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에 이렇게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도 말이죠. 거기에는 다 살아온 어떤 역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금을 사는 마음을 축복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지금 금을 산다는 얘기는 흔히 하는 말로 나만 살자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이 있거나 없건 간에 지금 금융시장이 정상화를 까지는 몰라도 금융시장이 작동하고 있어야 그나마 나라가 필요하면 여기서 국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으면 상장도 해야 되고, 또 대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증자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그러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곳이거든요. 금융시장은 그런 역할을, 주식시장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축을 하셔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모아놓으면 그런 일을 하니까 사실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그 저수지 댐이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점에서 이제 금값이 저렇게 급등을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의 금에 대한 선호의 현상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죠. 네, 금만 다루는 사람들, 그런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일에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는 또다시 대유행병이, 대감염 사태가 2차, 3차 세계 감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면 현재 금을 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뭐가 관련이 있느냐? 이 비대면 주식을 사는 분들의 마음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기술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충격을 그래도
국가도 운영을 하고 학교도 운영을 하고 뭐 금융 활동도 하고 소매 활동도 하고 뭐 판매 활동도 하고 합니다.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사실 막 인터넷이 없고 그래서 어쩌건 했습니까? 이 유행병은 닥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비대면이 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아직도 또 충격은 끝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 주식에 대하여 속된 말로 올인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또 한편에서는 금을 사면서 이 대면 사회가 정상화되는 것에 대하여 소위 반대의 수를 던지는 것이죠. 이 비대면 주식이라는 것들은 미래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봐도 이건 중심적인 경제 활동의 하나의 플랫폼인 것 틀림이 없고 현재 학교 문제만 놓고 봐도 비대면적인 역할이 꽤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가 뭐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몇 억 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생명체로서 모두 대면 삶을 살아왔지 비대면 삶을 살아온 게 며칠이 되겠습니까? 이제 6개월도 되지 않는데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진정시키고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또 정상사회로 돌아가야죠. 네, 대면 사회로 당연히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는 사람이 또 나와서 일을 하고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도 하고 뭐 껴안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충격 속에 있는 현 상태에서 지금 또 주식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사실 주식을 올리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냥 이렇게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주식을 놓고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 주식 전문가들이, 분석가들이 이제 그만 사라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건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떡하니 금값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뭐 2,000달러를 넘겠지요. 또 누군 또 이러면 3,000달러를 간다. 뭐 이렇게 또 호기를 부릴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막 그런 금의 그런 추이가 진행되면 될수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늦어지는 거고 감염에 대한 우리의 공포는 줄어들지 않는 것만은 또 틀림이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또 다시 2차, 3차 폭락이 오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외람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일을 가지고 돈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돈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무언가에 정복되어지면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속의 어느 밑바닥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나를 이끌 때가 있죠. 그건 이제 본심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속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가다가 좀 확 망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다던가 저 사람 저 잘 되고 있는데 확 흙이나 끼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바탕라인 마음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 그게 자기를 어느 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간밤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이 몽둥이를 들고 요새 놀이공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공원에 쳐들어가서 놀이공원을 다 기물을 부시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 강목을 들고 패싸움을 하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이. 저 나이는 지금 한참 놀이기구도 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바람도 쐬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제잘거리고 놀아야 되는데 이 지금 팬데믹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놀이공원이 이제 원래는 가고 싶은 곳이었다가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금을 저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봐서는.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또 비대면 주식 정도는 아마 사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막 최근 들어서 제조업까지 오르고 일상주까지 오르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야 이거 그럼 내가 저 주식을 사야 할까 이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 저 판이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금을 투자 아무리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요 며칠간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자기도 모르죠. 자기 민마다 바텀 라인에 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 시점에서 주식값이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올라 있는데 저 금값을 저렇게 들어 올리는 것인지 뭐 본인이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자기 밑에 있는 무엇이 날 이끌고 가는 건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돈에 관하여 여러분이 지금 뭐 주식을 사신 분들이나 금을 사시는 분들이나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한국인에게 있어 돈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좋은 소망이 담겨야 돈이 벌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합당한 인내가 있어야 돈이 벌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딘가로부터 축복받음이 있어야 돈이 벌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돈이 이렇게 좀 가외로 생기거나 목돈이 큰 돈이 생기면 그것은 나누어 주라는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 한국인은 꼭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인 마음에만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이런 반출을 하는 민족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이러다가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은 정말 가장 지구상에서 고도로 문명화된, 인격화된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물론 다 소중하고 필요한 거 알지만은 일과 돈, 이런 순서를 정해서 사는 나라지 돈과 일 이렇게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적어도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일과 돈은 협업해야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아무래도 직접 노동을 하거나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조직화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일은 상당히 줄 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투자를 하고 또 일에 필요한 부동산을 구하고 뭐 이런 건 좋죠. 네, 그러나 주택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 이게 지금 금을 사는 마음하고 주택을 사는 마음은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만 더러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주택을 좀 많이 사놔야 되는데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주가를 보고 있거나 돈을 풀린 걸 보면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는 젊은 청년들이나 또는 집이 없는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뭐 규제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것도 이제 대도시에다가 집을 막 지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쉽습니까? 땅도 구해야 되고 또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돈도 그분들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절호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셔야 하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뭐 신이 있다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또 벌을 주지. 그런 점에서
항상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시 여겨야 될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면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요. 또 조금 더 해외 나들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또 어려운 인류도 우리 다시 또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좀 모아놓고 아껴 쓰고 어딘가에 좀 선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돈을 푸는 목적입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든 주택을 사든 금을 사든 이기적인 행동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고 하나는 이제 돈이 눈에 보이고 그런데요. 사실 정치인들도 요즘같이 이렇게 또 그 힘이 역할이 큰 걸 아마 처음 느꼈을 겁니다. 돈도 나눠줄 수 있고 법도 막 바꿀 수 있고 또는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좋지만은 국민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은 정치인의 무슨 그 식물원이 아닙니다. 물 주고 갖고 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국민은 주권자거든요.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요.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어 누워 있어도 저 국민은 신성한 주인이라고요. 정치관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정치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설프게 해오고 있지만은 사람은 돈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다시는 돌이켜 가야 되지 않아야 할 역사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일 하나 지금 현재 금이 저렇게 더 오른다고 하면 곧 주식은 크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금동은 무너지겠죠.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 이 장면에서 무엇이 또 다른 투자의 방안인지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식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다 사람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한 번은 작은 대가들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주식이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호흡 조절을 한다고 하면 금도 여기서 멈추겠지요. 그러나 주식이 여기서 또 왕년에처럼 더 무리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을 투자하는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누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소셜 임팩트 투자를 하는 분도 계세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고 거기에 또 저 같은 전문가들이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사회적 투자를 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좋은 일에 그 귀한 돈을 가지고 거기에도 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헌신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대로 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아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던가 또 아직은 기계보다는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한다던가 또 자연을 좀 더 보호하면서 자원을 아끼면서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기업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이 저희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돈을 관리하고 해주고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만일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 또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 또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들, 이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에게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당연히 그런 기업은 주가가 쌀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주식은 저 같은 분석가들이 기업의 밸류를 잘 찾아낸다고만 오르지는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성의를 모아도 주식은 오릅니다. 좀 더 경건하고, 또 모두에게 비전이 될 수 있는 것, 또 노력해서도 가능한 일, 또 서로에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금융제도는 존재하는 것이고요. 금투자시장도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은 없죠. 그는 허구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단어는 남이 부르는 말이지 본인이 부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혹시 부자가 된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았다. 또는 나는 좀 열심히 살았다. 또 나는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이 40년 정도 재무학자로서 재무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정말 저에게 들려준 부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은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도모해야 하는 것은 고귀한 정신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이지요. 항상 절제하고 그러면서 또 이를 통하여 근면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것이죠. 주식이 원래 영어로 저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톡이라고. 저장은 시간과 절약의 함수입니다. 오래 저장할 수 있을수록 가치가 있고 절약할수록 가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안전입니다. 안전은 위험은 피하시는 겁니다. 위험한 걸 왜 도전하십니까? 그러나 위험을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오지요. 그 위험은 극복하는 것이고 그 극복의 방법의 하나가 분산 투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주식이나 금은 둘 다 매우 단기적으로 매우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옹길청의 국민 캠퍼스에서 전해드린 과학개미 TV였습니다. 네, 저는 애널리스트 옹길청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